남편의 외도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혼을 하게 된 정 씨. 하지만 정 씨의 남편은 이혼 후에도 매일 정 씨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. 이 한결같은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약해진 정 씨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4년 전 재결합을 했습니다. 정 씨 부부는 혼인신고를 다시 하진 않았지만 딸아이를 함께 키우며 다시 단란하고 평온한 가정을 꿈꿨는데요. 그런데 이 꿈은 정 씨 혼자만의 꿈이었던 걸까요? 최근 정 씨는 한 여성에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자신을 남편의 애인이라고 말한 이 여성은 정 씨에게 남편과 연락하지도 말고 헤어져라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. 이 첫 번째 이혼 후 어렵게 마음을 열었지만 또다시 찾아온 남편의 두 번째 외도. 정 씨는 이번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진짜 이건 또 뭡니까? 자, 오늘 소개할 이 사연은 한 언론에 나온 사연을 저희가 조금만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각색을 했습니다. 자, 한 번 바람핀 인간은 또 핀다는 말도 성현들의 말씀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연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남자 원래도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정 씨 부부는 대학교 이 과 커플로 만났는데요. 이 대학 시절에도 바람둥이로 유명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정 씨를 만나고 바람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얘가 변했구나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얼른 결혼하라고 등을 떠밀었다는 겁니다. 결국 이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이죠, 박 변호사님. 네. 진짜 플레이보이, 뭐 이런 사람이 또 진짜 딱 누굴 첫눈에 확 반해가지고 이러면서 또 막 그때부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게 영화에선 많이 나오는데. 영화하고 현실이 좀 다르죠. 그렇지만 일단은 결혼한 후부터는 정말 사랑을 보였던 것 같아요. 아내한테 정말 잘했고 간간히 바람 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.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아내한테 정말 잘했고 또 딸들을 낳았는데 딸을 집 놓고 딸하고 아주 평화롭게 삶을 이어갔는데 특히 딸한테 엄청 잘했대요. 사랑 표현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저 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슬슬 그 꾹꾹 눌러 담았던 그 욕망에 그게 그냥 불끈불끈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, 이제. 네, 그렇죠.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, 좋은 아빠였는데 한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뭔가 가족들 아내 생일은 물론이고 아이들 생일도 잊어버리는 것 같고 계속해서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밖으로만 돌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이상하다라고 부인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휴대폰을 이제 몰래 보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랜덤 채팅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만나고 있고 이렇게 외도가 시작된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은 다정한 남편이었으니까 이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.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제 묻고서 따지니까 그때는 이제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, 내가 실수했다,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효니님이 왜 내가 아는 놈 같지? 딱 그러시는데 아닐 겁니다. 그런데 한번 용서를 해줬으면 싹싹 빌었으면 진짜 이제 정신 차려야 될.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, 이게. 맞습니다. 랜덤 채팅 앱을 삭제했습니다.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는 척을 했는데 이 카사노바 성격을 가진 남편이 느낌을 그 느낌 못 버린 거예요. 그런데 여자들은 촉감이 빠릅니다. 육감이 빠르기 때문에 느낌 이상했던 거예요. 그래서 잘 봤더니 어느 날 남편이 친구를 만나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남편이 싹 지나가는데 원래 집에서는 로즈마리 향의 샴푸인데 얘 라벤더 향이 쫙 나는 거예요. 이거 이상하다? 이상하지 않습니까? 남자들이 잘 몰라요, 그걸. 이상하다 느꼈어요. 그런데 속옷을 보니까 아침에 입고 나갔던 속옷이 다른 속옷으로 바뀌었다. 아니, 팬티를 죄송합니다. 속옷을 바꿔 입는 걸 이해 가는데 왜 다른 속옷을 입었을까요? 이 카사노바 측에도 못 끼는데. 그 중요한 거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이 남성이 카드 결제를 모텔에 결제를 한 거예요. 아니, 현찰로 안 하고 모텔로 했어요.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거를 대니까 이 남편이 꼼짝없이 바람핀 거를 자백을 하니까는 두 번째, 용서가 되겠습니까? 그리고 이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, 이 사람.
아 근데 그 아까 팀장님이 그 속옷을 바꿔 입는 건 괜찮은데 다른 속옷을 입는 건 안 된다. 이게 무슨 얘기죠? 아니 제가요. 같은 얘기 같은데. 그게 아니고 예. 팬티를 입었을 때 뒤집어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뒤집어서. 바꿔 입었다는 얘기지 다른 옷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를 하세요. 예, 네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결국 이혼을 당연하죠.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? 네, 맞습니다. 이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안 된다. 이런 생각에 결국 이혼을 결심을 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이혼 소송에서요, 이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정 씨가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. 또 이 부부가 살던 아파트 명의도 정 씨가 갖는 걸로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제 다정했던 아빠의 실체를 알고 아이들도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진짜 속 터질 일이 헤어졌잖아. 그렇죠. 그런데 세상에 뭐하러 또 재결합을 해 또? 저 계속 아마 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. 찾아와서 계속 다시 살자 잘할게라고 얘기하고 또 살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 씨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. 2년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좀 살자라고 얘기했고 딸도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. 아빠 한번 봐주자 이번에. 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알겠다 하면서 자기한테는 좋은 아빠였으니까. 그렇죠. 딸한테는 좋은 아빠입니다. 사랑 어. 표현 잘하고. 그래서 정말 한 번 믿어보기로 하고 다시 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소장님, 네. 재결합은 하긴 했지만 네. 뭐가 됐든 그 헤어질 때 그 이별의 상처, 이혼을 했을 때 상처가 워낙 그 깊었기 때문에 혼인 신고는 안 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헤어질 때 사실 아이들 두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여성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는 혼인 신고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제 혼인 신고는 없이 사실혼 관계처럼 산 거죠. 그렇지만 여느 부부처럼 화해를 하고 진심으로 살았습니다. 명절도 챙기고 가족 경조사도 챙겼어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납니다.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됐어요. 아이고야. 근데 이제 더 애틋해진 거죠. 왜냐하면 주말에만 오니까 아이들도 아빠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아빠 오면 계속 뭐 주말에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이 바뀌었구나라고 철석까지 믿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사연의 클라이막스입니다. 또 바람을 핍니다. 또. 그렇습니다. 아무 이상이 없고 평화로운 가정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. 아이.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전화가 뭔 얘기냐면은 그 전화한 사람이 내가 당신 남편 애인이야. 아이고. 웃기려. 그리고 뭐라 했냐면 정 씨한테 하는 말이 야 이거는 헤어지라고 하면서 애들 있는데 오라가라 하지 마라. 그러면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. 이해가 안 갑니다. 예,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정 씨는 딸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남편 집을 찾아갔더니 예. 거기에 상간녀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놓고 했더니 경찰에 스토커라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. 세상에. 깜짝 놀랄 일입니다. 적반하장이죠. 어. 이 여성은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너무도 화가 났던 거죠. 자, 지금 사파가 나가는 것처럼 야, 너 나와 하면서 막 현관문을 콱콱콱 두드리는데 세상에 저 상간녀가 112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스토커 와 있어요. 지금. 남편은 뭐 하고 있었어요, 그럼? 일단 이 바람 피게 벌써 결혼하고 두 번째잖아요.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었다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.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정리하겠다고 처음에는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2주 뒤에 말을 바꿉니다. 갑자기 이 여자랑 정리를 못 하겠다면서 이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통보를 해온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내가 찾아갔을 때 당시 집에 남편도 있었는데요. 이 상간녀가 화내고 신고할 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남자가 저렇게 나는 이 여자 지금 스토커라고 막 신고한 이 여자랑 난 헤어지려고 하는 척하다가 이제 계속 살기로 하니까 이제 이 상간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남자는 내 거야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정 씨를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. 예? 그렇습니다. 이 상간녀가 사실은 그 남편이 이혼남인 줄 알고 2년간을 만났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는 알았다 하더라도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도 상관없다. 나는 애들 키울 수 있으니까 애들 나한테 보내라.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대꾸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
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헤어지질 않고 본가에 오지 않고 상간녀랑 같이 지방에서 삶을 차리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가족을 팽개치고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화가 났겠습니까? 근데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. 아이들도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빠가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아빠를 안 보겠다 해가지고 아빠하고 절교선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이혼 후 재결합했는데 또 외도를 저지른 남편. 이거 혼인신고 안 했는데 뭐 좀 뜯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참 남자가 참 하여튼 두 집 살림 비싸게 지금 사는 모습이긴 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안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가정은 아이가 있는 우리 정 씨 요게 가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막 지방에 지금 거주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으로 봤을 때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혼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고 사실혼 관계는 딱 하나만 차이 납니다. 법정 상속 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.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사실혼에 가까운지 보기는 좀 더 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우리 사연에 봤을 때는 우리 정 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여성 상간녀가 되는 거고요. 오히려 반대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우리 정 씨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뜯어낼 수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뭐 이혼은 뭐 할 필요 없고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도 가능하고요. 또 그것에서 불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인데. 네. 자, 일단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바람 피는 거 이것도 약간 중독인가 보다 이러십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실은 중독성이 있어요. 아까 제가 카사노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 성격이 다분히 있는데 이분은 못 고칩니다. 그리고 지금 재결합했지만 혼인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? 이 여성분한테 조언 드리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. 깨끗이 헤어지고 단지 아까 돈을 뜯는 게 아닙니다. 정상적으로 요청을 그렇죠. 해서 돈을 받아내야죠. 그럼요. 보상을. 그럼요. 그게 제가 드리는 추천입니다. 자, 소장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? 네, 뭐 사실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깊은 뿌리를 갖고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기본적으로는 뭐 책임감이 없거나 가벼운 성격일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깊은 애정 결핍이나 열등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사실은 뭐 한 여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남성이 뭐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니까 고쳐질 거야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참 어렵다라는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. 게다가 이번 케이스처럼 본인이 고통을 받을 일이 없는 경우에선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마음을 다 잡으시고 가정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법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박 변호사님은? 네. 맞습니다. 이제 법적으로 좀 애매하긴 해요. 어느 쪽이 또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가능성도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있는 쪽이 이제 사실혼 관계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법적 다툼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금전으로 이제 배상을 받고 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아이의 양육비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전문가 좀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막 부글부글 막 이러고 계세요, 지금. 네, 이 사연 주인공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. 그리운 별맘님이 10년 동안 잘 있었던 게 아니고 안 걸렸던 거지 하셨습니다. 그 리얼펫 스튜디오님은 참 부지런하다. 한 사람 챙기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여러 사람 살림을 챙기지라고 하셨고 앱타나 벨라님 남자 어떤 스타일인지 사파만 봐도 딱 감이 오네요. 얄밉게 잘 그려 하셨습니다. 저희 사건 반장의 경쟁력이 사파입니다.